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ITQ 파워포인트 5번 슬라이드인 차트 슬라이드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지를 먼저 볼게요. 시험지에 보면 세로막대와 꺾은 선이 혼합된 차트를 만들 건데요. 한꺼번에 세로와 꺾은 선이 혼합된 혼합형 차트는 없고요. 세로막대를 만든 다음에 이 백분율 부분만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변경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이 차트가 그려지기 위해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상자와 백분율이라는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데이터를 입력해서 차트를 만들고 이 왼쪽에 있는 세부 조건에 따라서 차트를 편집하는 걸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문서를 불러왔고요. 위에 있는 제목을 먼저 써볼까요? 클릭하고 3점 한 칸 띄우고 그리고 아래에서 보면은 저희가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 6개의 아이콘 중 이 두 번째 아이콘, 차트 삽입 아이콘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일단 막대 종류는 세로막대형 중에 맨 처음에 있는 묶은 세로막대형, 기존 선택되어 있는 걸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차트를 했던 파워포인트와 별도로 이렇게 엑셀 시트가 뜰 텐데요. 기존의 샘플로 항목 1부터 계열 3까지 입력되어 있는데 이 샘플 데이터를 지우고 우리의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1번지 첫 번째 셀을 클릭으로 선택한 다음에요. 이 가운데 부분에서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드래그 파란색으로 영역을 지정을 해주시고 손을 뗍니다. 키보드 내용을 지워주기 위해서 이때는 백스페이스로 지우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이제 아까 시험지에 있었던 이 차트 아래에 있었던 이 데이터 첫 번째 칸은 비었죠? 첫 번째 칸은 비고 이 두 번째 칸부터 2014년부터 18년까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연도를 입력해도 되겠지만 엑셀에는 자동 채우기라는 편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2014년이라고 입력하고 이 오른쪽 아래 검정색 점 보이실까요? 보통은 마우스가 이렇게 반창고 모양 같이 생겼는데요. 이 검정색 점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열십자 모양이 됩니다. 이게 자동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는데 왼쪽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숫자가 하나씩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까지. 그리고 이 이행에다는 대상자, 시험지에 있었던 내용을 보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분율, 퍼센트. 그리고 엑셀에서는 쉼표 같은 경우는 입력하지 않고 숫자만 입력하고 자동으로 쉼표 스타일 입력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5016, 이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숫자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입력하고 키보드의 오른쪽 화살표 키 숫자 입력하고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러서 이동하면서 계속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왔을 때 백분율은 33.1이라고 소수점을 직접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33.1 오른쪽 방향키 34.9 오른쪽 방향키로 이동 37.4 오른쪽 방향키 이동 37.3 오른쪽 방향키 이동 37.2 입력이 끝나면 엔터키. 데이터 입력은 다 끝났는데요. 이 왼쪽 차트에 보면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죠? 이제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 범위를 먼저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가 선택되어 있으면 이 화면 상단에 이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을 텐데요. 이 데이터 선택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범위를 이 A1번지에서부터 2018년 백분율까지 우리가 입력한 부분의 범위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2014년, 2015년 이게 보통 이 가로축 레이블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가로축 레이블과 이 범례 내용이 반대로 나왔죠? 그럴 때는 행렬 전환을 클릭으로 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뀐 걸 확인했고요. 확인을 클릭해주면 시험지처럼 X축의, 즉 X축, 가로축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 그리고 범례 부분에 대상자와 백분율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잘 나오면은요, 이 오른쪽에 있는 엑셀 시트 창은 맨 위에 오른쪽에 X를 눌러서 창을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차트를 꾸미기에 앞서 시험지에 보면 이 메뉴에 차트를 묶은 세로막대형을 만들고 이 차트 전체의 글꼴을 굴림 16포인트, 바깥에 이 노란색 바깥에 외곽선 검정색 보이시죠? 이 외곽선을 두라는 이 조건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요, 하나씩 클릭하면 항목이 하나씩 선택되는 거고요. 이 차트 바깥에 보면 이 파란색 약간 굵은 선 보이시죠? 이 부분을 클릭하면 차트가 전체가 선택되는 거고요. 화면 맨 왼쪽 위에 홈 탭을 눌러주시고 글꼴을 시험지에 나왔던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줄게요. 글씨 크기는 16포인트. 그리고 외곽선이라고 하는 건요. 차트 디자인 탭, 이 레이아웃 탭, 서식 탭. 서식 탭에 가보면 이 도형 윤곽선이라는 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도형 윤곽선에서 보면 색깔을 검정색으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바깥에 윤곽선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조건인 글꼴 크기 외곽선까지 줬고요. 이제 이 차트의 종류가 저는 지금 세로막대형인데 시험지에 있는 것처럼 차트의 종류와 세로막대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데이터표, 이 차트 제목이 들어가는 형태대로 디자인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 처음인 이 디자인 탭을 눌러주시면 이 차트 레이아웃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차트 레이아웃 이 끝에 이 자세히 단추를 눌러서 레이아웃 5번을 선택하면 우리 시험지 요구 조건하고 비슷한 차트 제목과 데이터 표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 제목을 클릭해 주시고 시험지처럼 I자일 때 드래그해서 제목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Y축 제목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클릭으로 선택하고 키보드 딜리트 키를 눌러서 내용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하고 비슷하게 됐는데요. 이제 시험지하고 비슷하게 차트 제목과 데이터 표까지는 들어갔고요.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세부 조건에 따라서 하나씩 이제 편집을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제목의 글꼴과 채우기 색을 흰색, 이 제목 바깥에 테두리, 그리고 이 윗부분에 보면, 위쪽에 보면 약간 그림자 들어가시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차트 제목 편집하는 걸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편집하고자 하는 차트 제목을 클릭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글꼴을 먼저 바꾸기 위해서 홈 탭에 가서 글꼴은 궁서, 글씨 크기는 24포인트, 굵게는 선택되어 있고요. 이 채우기 색 흰색이라는 건 이 디자인 탭, 디자인 탭 말고 맨 마지막 서식 탭에서 해볼게요. 서식 탭에 보면 도형 채우기에서 채우기 색은 흰색으로, 테두리는 윤곽선에서 검정색으로 테두리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는 이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오프셋 위쪽, 오프셋 위쪽. 이렇게 해서 제목까지 편집을 해봤고요. 두 번째 조건인 차트 영역을 노란색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기 차트 영역, 그림 영역 나오죠? 차트 영역을 클릭으로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차트 영역 서식, 단색 채우기, 색깔을 노랑으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닫기.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조금 더 간단하게 할 때는요. 이번에 그림 영역 색깔 한번 넣어볼게요. 이 그림 영역이라고 있을 때 클릭. 지금 바깥에 이 동그라미 테두리 보이시죠? 이렇게 선택된 부분이 그림 영역인데요. 그림 영역을 흰색으로 채울 때 이것도 똑같이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으로 채우셔도 됩니다. 자기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방법과 이 도형 채우기를 이용하는 방법,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조건에 보면은 이 백분율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 조건에 따라서 한번 바꿔볼게요. 이제 백분율 데이터가 수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지금 선택이 잘 안 되는데요. 이럴 때는요. 지금 서식 탭에 보면 선택 영역이 그림 영역이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면 각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백분율을 클릭으로 선택해 주시겠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이 아랫부분에 이 동그라미 점으로 지금 백분율이 선택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 동그라미 점에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나옵니다. 이때 차트 종류 변경, 차트 종류를 꺾은 선형 중에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빨간색 꺾은 선형으로 바뀐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바로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 지금 이 꺾은 선이 선택이 지금 돼야 되는데 해제가 돼서 다시 이 꺾은 선이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맨 아래 데이터 계열 서식, 여기에서 보조축을 선택하고 닫기를 누르면 이 오른쪽에 백분율에 대한 보조축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조건은 2016년 데이터 중에 이 백분율 계열만 값을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이때는 지금 이 부분이 되겠죠. 꺾은 선이 모두 선택됐는데 내가 원하는 2016년 부분만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이렇게 2016년 부분만 선택된 상태에서요. 이 레이아웃 탭에서 데이터 레이블, 숫자가 점의 위쪽에 있기 때문에 위쪽을 선택하면 이 37.4라는 값 표시 숫자가 이렇게 윗부분에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지금 이 시험지에 이 왼쪽에 있는 조건에 따라서 차트 대목, 차트 영역, 데이터 서식, 값 표시까지 했는데도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자세히 보면 이 가로에 있는 눈금선이 안 나와야 되는데요. 이 눈금선을 이번에는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클릭으로 선택해 주시고 레이아웃 탭에서 제가 눈금선이라고 했었죠. 눈금선에서 기본 가로 눈금선을 없음이라고 해서 눈금선을 해제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왼쪽에 있는 Y축과 이 보조축의 숫자 값이 좀 다른데요. 같게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바꾸기 전에 보면은요. 지금 제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 쉼표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숫자에 쉼표가 들어가지 않는데요. 쉼표를 입력을 하는 거랑 그다음에 숫자 값을 최소값, 최대값 조정하는 걸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숫자를 일단 클릭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항상 원하는 데이터를 왼쪽 버튼 클릭으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 맨 아래 축 서식으로 가서 지금 최소값이 전부 다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고정으로 바꿔주시고요. 하나씩 일단 시험지를 보면 최소값은 4,400, 최대값은 6,200, 4,600, 4,800에서 200씩 증가하는 게 보이죠? 이 주 단위를 200이라고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값은 4,400, 그 다음에 최대값은 6,200, 주 단위는 200. 바꾸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쉼표 스타일 한번 넣어주기 위해서 이 왼쪽에 보면 이 표시 형식 있죠? 표시 형식에서 두 번째에 있는 숫자, 그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이렇게 체크가 돼 있으면 되겠죠? 천단위 구분기호 체크하고 닫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4,400, 4,600에서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을 클릭으로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 서식, 최소값은 맨 아래에 있는 숫자는 30, 최대값은 39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33, 36에서 30 커지기 때문에 주 단위는 3이라고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닫기를 클릭해주면 시험지처럼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마무리로 이 왼쪽 위에 보면 이 화살표 도형 보이시죠? 이 도형을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조건에 따라서 서식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서 도형 중에 보면 화살표라는 이 블럭 화살표가 있는데요. 이 블럭 화살표 중에 이 줄무늬가 있는 오른쪽 화살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그렸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서식에 가보면 이 부분이 도형 스타일인데요. 이 도형 스타일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자세히 단추를 눌러주면 여러 가지 스타일이 나옵니다. 시험에서는 이 미세 효과 부분이 나오는 이 연한 부분 보이시죠? 아래에서 세 번째 이 부분이 미세 효과인데 이 중에 파랑 강조 1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 탭에 가서 글꼴은 도둠, 글씨 크기는 18포인트로 선택한 상태에서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시험지하고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이번 시험지는 안 나왔지만 시험지가 간혹 다르게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면 이 오른쪽에 눈금선이 조금 삐져나온 거 보이시죠? 그런 것처럼 이 왼쪽에 있는 눈금선도 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약간 삐져나오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걸 지정하는 방법은 이 원하는 숫자 값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다시 축서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은 주눈금이 업승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주눈금을 제가 안쪽이라고 선택하고 닫기를 누르면 이렇게 안쪽에만 눈금선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축서식에서 이 중간에 있는 주눈금을 이번에는 바깥쪽 하고 닫기. 이해 가시죠? 그리고 교차라고 하면 이 왼쪽, 안쪽과 바깥쪽이 한꺼번에 나오는 걸 거고요. 이번 시험지에서는 눈금선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오른쪽 버튼 축서식에서 이 눈금선을 없음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이렇게 해서 숫자를 넣어봤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백분율 숫자가 여기 보면 33.1, 34.9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인데 이 눈금선에는 지금 정수만 나왔죠. 근데 시험지에서 소수 첫째 자리나 둘째 자리까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오게 형식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숫자를 클릭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맨 아래 축 서식에 가보면 왼쪽에서 두 번째 표시 형식 여기를 숫자로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소수 자릿수가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소수 자릿수를 저희가 첫째 자리까지 나온다고 하면 1을 선택해 주시고 둘째 자리면 2라고 하시면 되겠죠. 소수 자릿수를 1이라고 하고 닫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수 자릿수가 없으니까 다시 없는 걸로 바꿔놔도록 할게요. 일반으로 다시 바꿔놓고 닫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ITQ 파워포인트의 5번 슬라이드인 차트를 만드는 걸 같이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